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명서 리뷰 4편 터틀 트레이딩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추세추종 매매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아주 뛰어난 트레이더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2주만 훈련을 시키면 그 일반인들도 아주 최고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실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월가에서 이제 전설적인 얘기로 전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초보 투자자를 백만장자로 만든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트레이딩은 내가 상상한 이상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다.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뿐일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얼마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실험을 주도한 리처드 데니스라는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는 이미 37세에 선물 매매로 수억 달러를 번 투자자이고, 이 투자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큰 수익을 거뒀죠. 1장 리처드 데니스의 실험. 터틀은 이제 제자 육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터틀은 성공적인 매매 기법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따지는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아울러 월가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친 가장 유명하고 유일한 투자 교실을 열어 직접 실험하고 증명해 보였다. 1983년과 4년 사이에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상품 선물을 매매할 지원자를 모집함, 회사 고유의 자금 운용 부분에 소규모 지원자 그룹을 훈련시킬 계획임, 매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받게 됨. 이 짤막한 광고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약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죠. 2장 거래소의 왕자. 단숨에 억만장자가 된 천재 트레이더의 등장. 리처드 데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돈을 버는 스타일은 여러 번 삼진을 당한 뒤 초대형 홈런을 날리는 식이었다. 비결이 있다면 손실을 심리적으로 견디고 생리적으로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다는 것이다. 기대 수익이나 아이디어가 좋으면 바로 스크린 앞으로 가서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결과가 괜찮으면 20명이 똑같이 거래하도록 했다. 이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데 매우 안정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이미 큰 수익을 낸 경험을 바탕으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터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이미 20명을 똑같이 거래해도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죠. 리처드에게 돈은 게임 스코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말했다. 트레이딩은 야구 배팅과 비슷합니다. 평균 타율이 꼭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격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돈은 트레이더에게 평균 타율과 같습니다. 리처드는 힘껏 휘둘렀다. 단타는 노리지 않았다. 베이비 루스처럼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쳐내 떼돈을 노리는 스타일이었다. 즉 손실은 작게 보면서 이익은 아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한 것이죠. 3장 터틀 수련생. 그들은 후보자들에게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것은 라스베가스에서 블랙잭 게임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돈을 추상적으로 다룸으로써 돈을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원했다. 그러니까 돈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바탕으로 생각하는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4장 투자 철학. 4장하고 이제 5장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철학, 성공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면 규칙, 원칙을 지켜라. 이 규칙, 원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후반부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터틀은 추세를 따라 트레이딩 하도록 훈련받았다. 이는 다시 말해 돈을 벌려면 추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은 늘 시장이 추세를 보일 때를 기다려 투자한다.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로든 또는 아래로든 큰 추세를 따라잡아 매매한다. 리처드는 가장 훌륭했던 트레이딩은 규칙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수련생들이 이를 터득하도록 했다.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관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성공적 매매의 대부분은 규칙 덕분이었고요. 추세 추종 트레이더는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더불어 시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조건을 엄격히 정해놓고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이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로써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5장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추세 추정 기법이라고 해서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사실 거래가 틀렸다면 이를 인정하고 손절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960년대 리처드 돈치아는 이 투자 철학을 소위 주간 매매 규칙으로 요약 정리했다. 이 규칙은 활용하기가 아주 쉽다. 가격이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최근 2주 최고치를 상향 돌파하면 숏 포지션은 정리하고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반대로 2주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하향 추세죠. 이럴 때는 보유하고 있는 롱 포지션은 청산하고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주 가격을 뛰어넘는 거는 상승 추세, 2주 가격을 하향 돌파하는 건 하향 추세로 보고 추세 매매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리처드의 제자 톰 밀리스는 오래전에 데니스에게 가격이 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인지 배웠다. 알려진 모든 것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대두, S&P 500 지수를 매매할 때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그저 숫자를 보고 기술적으로 접근합니다. 리처드는 일부러 돌려 표현하지 않았다. 그의 트레이딩 원리는 대두 관련 뉴스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소화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격에 반영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뉴스를 접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 가격과 거래량이 뉴스 호재보다 우선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가격을 보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빨리 알고 있었던 거죠. 가격에 더 빨리 반영이 되니까요. 리처드는 단호히 말했다. 곡물 수확량,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은 트레이더에게 추상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가격 예측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 시장 움직임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뛰어난 트레이더는 대두 선물 매매를 해왔는데 5년이 지난 후에야 대두를 실물로 처음 보았다. 그는 날씨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매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비아냥거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가 내린다면 제가 할 일은 우산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표보다 가격을 일단은 제1지표로 보라는 뜻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련생들이 그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적은 손실이 자주 발생했다. 터틀 수련생들의 핵심 원칙은 100년 전 위대한 투자자들이 실천했던 규칙과 같다. 원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동의하지 마라.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움직여라. 과정이 아닌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라.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어라. 시장에 추세가 발생하면 그 추세를 따라간다는 뜻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리스크를 항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수련생들은 다음 질문에 언제든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1번 시장 상태, 추세는 어떠한가? 추세가 있어야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시장 변동성 ATR은 얼마인가? ATR에 대한 설명은 후반부에 나오고요. 투자하는 자금은 얼마인가? 매매 규칙과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 언제 어느 시장에든 가격 움직임에 따라 사고팔지를 정한 정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S1은 최근 20일치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최근 20일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규칙이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트레이더나 고객의 위험 회피 성향은 어떠한가? 한 번에 총 투자금의 2% 이내로 손실을 방어해야 큰 추세가 나왔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련생들이 잠에서 깼을 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다. 오늘도 규칙대로 매매할 거야. 규칙대로 추세가 나왔을 때 그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한다는 뜻이죠. 좋은 원칙을 따르고 공포, 욕심, 희망이 매매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헤엄쳐야 하기 때문이죠. 수련생들은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고 필요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지녀야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다르게 매매하고 있다면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를 상향 돌파한다고 해도 수련생들은 팔짱을 끼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S1 20일 돌파 기법이고요. S2 55일 돌파 기법인데요. S1이나 S2에 도달해 진입 또는 청산 신호가 나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왜 어떻게 40달러에 이르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40달러가 상향 돌파해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예컨대 우리가 10만 달러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곧바로 10만 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그러면 자금이 2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벌어들인 10만 달러로는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도 괜찮아. 우리가 보통 수익을 거두면 조금 잃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죠. 존이 시스코에 투자해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하자. 상처받은 그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기회를 모색하는 대신 꼭 시스코에 다시 투자해 손실을 벌충하기를 원한다. 온통 시스코 투자에만 매달려 결국 손실이 계속 커져만 간다. 윌리엄 에크하르트, 이 사람은 그 리처드 데니스와 동업을 하는 공동 투자자죠. 윌리엄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이는 옛 기억에 집착하는 실수의 일종으로 언제나 파멸을 부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련생들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해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털고 나와야 한다고 배웠다. 리처드는 손실 포지션에 돈을 더 집어넣는 행위는 난로에 손을 댄 어린 아이가 그 난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난로에 손을 대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작은 손실 후 포지션을 청산한 뒤 다시 매입 신호가 나오면 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을 때 물타기를 하지 말고 떨어질 때는 재빠르게 자르고 다시 오르면 차라리 다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폴은 2%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했다. 다시 매입 신호가 나온 후 진입했으나 다시 거꾸로 움직이는 바람에 2% 손실을 보고 빠져나와야 했다. 진짜 추세의 큰 추세죠. 올라타기 전까지 이를 10여 차례나 되풀이했다. 이 마지막 큰 추세에서 번 돈은, 그러니까 10여 차례 손절했지만 마지막 큰 추세에서 번 돈은 그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 결국 이렇게 수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이후에 매매 의사 결정은 처음 진입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얼마가 오르든 규칙대로 하는 것이지 그냥 단지 매입 가격 대비 얼마가 오르거나 떨어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리처드는 손실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손절을 싫어하는 트레이더는 이 직업이 맞지 않습니다. 비결은 이익 포지션보다 손실 포지션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 손실 포지션, 잘못된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손실 포지션을 잘 관리해야 큰 추세가 나타났을 때 물려있지 않고 올바른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진입 가격은 그리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큰 추세를 잡을 때 약간 한두 호가는 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큰 추세를 잡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작은 손실을 보고 잘못된 거를 정리해 놔야 큰 추세가 나오는 좋은 종목이나 어떤 선물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수련생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나는 시장의 단기적 등락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좋다. 리처드는 터틀 수련생들이 상승장과 하락장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기를 원했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베팅하면서 수없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매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게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믿을 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을 거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처드가 운영하는 회사죠. C&D 커머더티스는 매우 신비롭게 여겨질 만큼 성공했지만 사실은 전체 매매 건수의 90%에서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10%에서 대형 홈런을 치면서 전체적으로 큰 이익을 거두었다. 그 손실이 훨씬 많죠. 대신에 2% 이내로 잘랐고 총 계좌에 수익이 난 거는 길게 가져간 그런 결과죠. 커다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 이 논리를 미디어 회사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영화 제작자들과 출판사는 실패작을 감수한다. 영화사가 작품 10편을 만들고 출판사도 책 10권을 냈다고 치자. 이 두 사례에서 10 중 어느 하나가 성공할지 알 수 없다. 사실 이 중 하나만 성공해도 다행이다. 9권이 성공하지 못해도 책을 조금씩 인쇄함으로써 작은 손실로 마무리한다. 그러니 영화나 책 10 중 9이 성공작이 아니어도 괜찮다. 조금 손실을 보고 끝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10작품 중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면 9번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수련생들은 출판사, 영화사, 카지노 하우스처럼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 작은 손실과 큰 이익을 어떤 습관화하는 그런 내용이죠. 시장이 급작스레 올라 예정된 매수 가격을 지나쳐 결국 투자하지 못했다. 투자자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지속했다. 이때 사람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 투자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진입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일단 진입한 이후에는 매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셀바스 AI 같은 AI 관련주, 또 2차전지 소재주 이런 종목들은 비싸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2배, 3배를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수련생들은 8달러에 사려던 대두 가격이 9달러로 오르면 대두가 다시 8달러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9달러에 매수하도록 훈련받았다. 끝내 8달러로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시 떨어지면 약손실, 오르면 큰 수익을 기대하는 매매죠.
데니스는 규칙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준수하는 수련생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익을 거두는 포지션에는 투자를 늘리고 손실을 기록 중인 포지션은 줄이는 공격적인 방식의 매우 단순한 추세 추종 시스템이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규칙을 묵묵히 따르고 결코 벗어나지 않는 수련생들이다. 5장 트레이딩 규칙.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과 청산 규칙을 배우고 적용하다. 수련생들은 커다란 수익을 놓치는 것보다 작은 손실을 수차례 기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배웠다. 통계적 오류의 개념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 트레이딩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작은 손실을 본다는 뜻이죠. 기대값, 수익에 대한 기대값은 PW, 이익의 확률, 그 다음에 AW, 평균 이익 금액을 곱한 것에다가 마이너스 질 확률과 질대 금액을 곱해서 빼면은 기대하는 이익이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기대값 아까 이제 나온 공식이고요. 만약에 이길 확률이 50%이고 이길 때 $500를 번다고 치면 질 확률은 50%고 또 질 때 평균적으로 $350를 잃었다고 치면 이걸 곱해서 빼주면 기대값 한 번 매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75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손익분기 승률이 지금 50%가 아니라 41.1%까지 내려가도 손실은 보지 않는 어떤 매매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길 확률은 40%로 좀 더 낮추고 한 번에 딸 확률을 벌 금액이 평균 금액이 $1,000라고 보면 그리고 그럼 한 번에 질 확률은 60%가 되고 한 번에 질 때 좀 짧게 $350에서 손실을 끌어냈다고 보면 기대값은 400-210이어서 한 번 매매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값이 $19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승률이 25.9%까지 내려가도 손익분기,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맞출 확률도 중요하지만 맞추었을 때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의 기대값은 주가 지수의 투자에 계속 보유하는 경우를 능가했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익을 거둔 달의 평균 수익률이 손실을 기록한 달의 평균 손실률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 진입과 청산. 랠리에 올라타는 전략은 늘 옳다. 터틀 수련생들은 돌파 시점에 진입하라고 배웠다. 돌파는 어느 시장, 주식이든 금이든 엔화 등 통화 등에서든 최근 고점과 저점을 뚫을 때 나타난다. 고점을 뚫을 때 롱 포지션 상승 추세고 저점을 뚫을 때는 하향 베팅을 하는 것이죠. 수련생들은 어느 주식이나 선물 계약이 55일 고점을 상향 돌파하면, 즉 현재 가격이 최근 55일 중 가장 높으면 매수한다. 반대로 55일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에 따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도 진입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돌파 신호가 진입 신호이긴 하지만 돌파 신호가 나타났다고 해서 꼭 추세가 지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터틀 철학은 가격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격 움직임에 순응하는 방식이다. 터틀 수련생들은 돌파 신호가 큰 추세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순전히 가격을 활용하면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매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가격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터틀의 두 시스템, 여기서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매매 규칙이 되겠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1은
시장이 최근 4주 20일의 최고치를 넘어서면 매수하고 이후 2주 10일간의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 청산한다. 이거는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20일 최고치, 한 달의 최고치를 넘으면 매수하고 쭉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10일치의 최저치를 하향 돌파할 때는 이제 매도 청산한다는 뜻이고요. 필터 규칙은 최근에 4주 돌파 신호를 보고 진입해 이익을 거두었다면 다시 나타난 4주 돌파 신호인 시스템 1은 무시된다. 왜냐하면 한번 올랐다가 청산하고 다시 4주면 이미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터 규칙에 의해서 제외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새로 나온 4주 돌파 신호 이전의 거래에서 이N의 손절을 한 경우 기록을 했다면 4주 돌파 신호는 받아들이고 매매한다. 그러니까 짧은 손절을 보고 다시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한다는 뜻이고요. EN이라는 것은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생들이 4주 돌파 신호인 시스템 1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면 11주 55일 돌파 신호인 시스템 2에 진입하면 된다. 오류를 잡아주는 시스템 2 돌파 신호는 필터 룰러 걸러진 큰 추세를 놓치지 않도록 해준다. 더 장기적인 시스템이 바로 시스템 2가 되는 거죠. 시스템 2는 수련생들의 장기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진입은 11주 55일 돌파를 진입 신호로 하고 진입 후 반대 방향으로의 청산은 4주 20일간의 저점을 깨게 되면 돌파 신호로 이제 청산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대체로 터틀 수련생들은 자금을 반반씩 나눠 두 시스템에 적용해 투자했다.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손실한도 5만 달러짜리 시스템 3도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조금씩 활용했지만 6주 뒤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왜냐? 시스템 1이나 2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을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키움증권 기준인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 중에서 수식 관리자라는 것을 누르시면은요. 새로 만들기를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거기에 검색식명을 추세 추종 20 매수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이스트 그러니까 최고점 돌파죠. 하이스트를 쓰고 가로 C는 종가거든요. 종가 쉼표 20 는 C를 하면 20일 동안에 최고가를 돌파했을 때 신호를 내라. 주황색 삼각형 신호를 내라는 뜻이 되겠고 이것을 작업 저장하고 수식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점 매도 신호는 추세 추정 10 저점 매도로 하고 수식에다가 로이스트 그러니까 가격 최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거죠. 로이스트를 쓰고 C, 10 거래일의 종가가 최저가일 때 신호를 내라. 는 C 그게 최저가의 종가일 때 파란색 화살표 신호를 내라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신호 검색에 가서 사용자 검색에 보면 20 매수, 60 저점 매도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20일의 고점을 돌파할 때는 이런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반대로 10일의 저점이 하향 돌파할 때는 이렇게 매도 신호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55 매수와 20 저점 매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를 그렇게 해봤더니 첫 매수 신호가 이때 나왔고 매도 신호가 이제 이때 나왔고 이때도 55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이게 장기 흐름이다 보니까 상승분에 이제 많은 것을 반납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우리가 차트적인 기법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급한 각도의 상승 이후에 쌍봉 패턴이 나올 때는 일부 시스템에서 일부를 좀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도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매수 이후에 급한 각도의 상승이 나오고 쌍봉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조금 정리를 하면 이때 다 정리하는 것보다 수익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수련생들이 10번 투자에 7번 손해 보는 것에 이미 심리적으로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손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그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얼키퍼가 단호히 말했다. 그래야만 진짜 추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목격도 했고요. 우리가 올린 전체 이익의 3분의 2는 이 핵심 개념 덕분입니다. 단순한 이동 평균이나 돌파 시스템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터틀 수련생들은 항상 시장이 반대쪽으로 돌아선 뒤에 정리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을 일부 토해내야 했다는 사실이다. 바닥이나 꼭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세의 중간 부분에서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나 이렇게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최근 4주 최고치를 돌파하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고 쭉 보유하다가 최근 2주치를 하향 돌파하는 10일 저점을 깨는 이 시점이 이제 매도 청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이게 N 선물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한 수련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실을 기록하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규칙대로 했을 뿐이야. 그렇다. 규칙을 준수한다는 말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2% 손실을 보지만 수익을 낼 때는 30%를 내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55일 최고치는 55일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매수해서 20일 최저치를 돌파할 때까지 쭉 계속 보유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연가스 선물 차트를 예로 들었고요. 손실을 다루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은 손실을 많이 감내한 제리 파커가 이렇게 조언했다. 우리는 손실을 적게 냈다고 말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손절했다는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너무 큰 손실을 기록해도 안 되고 쫓겨나기 직전에 손절해도 곤란합니다. 규칙대로 매매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원칙대로 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을 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인데요. 20일 하락을 55일 하락을 최저치를 하향 돌파했을 때 매도를 진입을 했는데 계속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서 20일간의 최고점을 돌파한 이 시점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약한 손절을 하게 된 거고 다시 손절 이후에 매도 사인이 나왔고 이때 다시 진입을 했다면 쭉 내려가서 이때 청산했으면 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손실은 짧게 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한 원칙을 또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트레이딩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느냐 하는 게임이다. 얼키퍼는 수련생들의 통상적인 매매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몇 가지 필터가 가미된 돌파 신호를 씁니다. 둘째, 변동성을 감안해 투자 규모를 결정합니다. 셋째, 손절과 이익 청산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 이런 기준이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모두를 구하는 원칙입니다. 추세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리처드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시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인간의 본성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분석에 따르면 청산이 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진입했다 하더라도 청산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좋으면 롤라우리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거래 건마다 얼마를 투자해야 되나, 그러니까 손절을 위해서 어떤 지표를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들은 변동성을 일일 변동폭으로 측정하도록 배웠다. N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변동성은 ATR,
average true range 1일간의 최대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고도 한다. 다음 셋 중 가장 큰 값이 NATR이다. 오늘의 고가와 저가의 차이, 하루 중의 변동폭의 가장 큰 부분이죠.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차이, 갭으로 상승했을 때는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고가까지의 이 모든 폭이 ATR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내려갈 때, 갭 하락할 때는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큰 폭, 그러니까 TR1, 2, 3 중에 가장 큰 값이 그 절대값이 ATR, 그 변동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계산값 중 가장 큰 수치가 실변동폭이다. 터틀은 이 실변동폭의 20일 이동평균값을 썼다. 윌리엄 에이크하트는 N의 숨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변동성을 이동평균값으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진입 포지션 크기를 알려주는 변동성 요소를 트레이딩에 접목시킴으로써 어려울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장이 우리 예상대로 움직일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쭉 비교해서 TR1, 2, 3 중에 가장 이 경우는 이제 TR1은 고가와 저가 차이가 가장 클 때 그 값을 채택을 한 거고요. TR2는 전일 종가와 오늘의 고가의 차이, TR3는 내려갈 때 전일 종가와 오늘의 저가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값이 가장 큰 경우죠. 그래서 이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채택을 해서 20일간의 평균을 냈더니 11.94라는 것이 이제 ATR이 된 거죠. 그러면 이 ATR의 변동폭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지만 구체적인 예가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은 거래건마다 전체 운용 금액의 2%까지 투자할 수 있었다. 2%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테면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매매 건마다 10만 달러의 2%인 2,000달러를 베팅할 수 있었다. 2,000달러까지 손실을 감내한다는 뜻이에요. 전체의 2%를 이들은 유닛이라고 불렀다. 유닛은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들만의 용어였다. 그러니까 2%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살 수 있는 규모를 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R을 이렇게 평균치를 가지고 이 ATR 수치를 가지고 이들은 이제 손절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이제 EN 값을, 그러니까 이 ATR 값을 손절 값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 ATR은 이제 이 차트에서 기술적 지표의 변동성 지표에 가면 Average True Range가 나오고요. 이것을 누르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ATR 20일의 평균치가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2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63,500원에 끝났고요. 이날의 ATR을 보니까 1,410원이죠. 그럼 1,410원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 평균 변동폭을 한 2.2%라고 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 ATR은 1,410원이고 이 ATR은 곱하기 2 하니까 4.4. 삼성전자를 이날 샀다 그러면 내가 4.4%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운용 규모가 얼마든 상관없이 여기에 2%를 곱하라.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매매 시에 이의 2%인 2,000달러를 베팅할 수 있다. 틀릴 경우를 대비해 처음에는 늘 적게 투자해야 좋다. 시장 방향을 맞추지 못할 확률은 언제든 50%가 넘을 수가 있다. 항상 이걸 염두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옥수수 선물 1센트의 가치는 50달러다. 옥수수 선물의 N이 7센트면 위험 한도는 350달러다. 그러니까 7센트죠. 1N이. 그러면 1N 7센트 곱하기 50달러니까 1센트는 350달러가 되는 거죠. 터틀이 2N으로 손절을 설정한 상태에서 추세 이탈 신호가 나온다면 계약 리스크 한도는 350달러 곱하기
2로 구한 700달러다. 투자 자금, 그러니까 옥수수 한 선물로 볼 수 있는 EN의 손절의 최대치는 700달러라는 뜻이죠. 투자 자금이 10만 달러라면 계좌 리스크 한도는 2,000달러다. 사거나 파는 계약수는 이 금액을 계약 리스크로 나눠 구한다. 즉 2,000달러를 700달러로 나눈 계좌 리스크로 2,000달러를 여기 700달러로 나누게 되면 계약 리스크로 나누게 되면 2.67이 나오죠. 구한 2.67이 투자할 수 있는 계약수인데 소수점 이하는 버렸다. 즉 옥수수 돌파 신호가 나왔을 때 2.67이니까 두 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계약이 700달러를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EN의 손절 가격을 구했을 때 2,000달러를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700달러를 나눠서 2.67을 구했고 소수점을 버리고 두 계약을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R을 활용한 선물 계약수 계산법을 보면 1ATR의 변동폭의 값이 나오고 2ATR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계좌 리스크는 총 계좌 금액의 2%죠. 2,000달러일 때는 나누기 700을 했을 때 2점 몇몇이니까 이 두 계약을 살 수가 있고요. 3,000달러일 때 840이면 3점 몇몇이 나와서 3계약. 이 경우에는 계좌 리스크가 1875인데 EATI 1500이면 1점 몇몇이니까 1 이런 식으로 ATR을 이용해서 손절을 정하고 또 그것으로 내가 한 번에 살 수 있는 계좌 수를 매매할 계약 수를 정하는 거죠. 이들은 손절 시 EN 값을 적용했는데 기본적 스톱을 일간 N 값의 2배로 정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옥수수 선물에서 돌파 신호가 나왔고 종가가 250센트면 수련생들은 바로 N값을 계산해 손절 가격을 설정했다. N이 7센트면 이 N은 14센트다. 따라서 스톱은 진입 가격에서 14센트 아래 정해진다. 즉 진입 가격이 250센트이므로 하드 스톱은 236센트 250 빼기 14로 설정된다. 실전 매매 팁. 구글 주식을 거래하는데 ATR이 20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ATR은 40이다. 따라서 투자 후 40포인트 손실이면 망설임 없이 바로 청산해야 한다. 이것이 청산의 규칙이 되는 거죠. 손절의 규칙. 이 ATR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샀는데 ATR이 이제 평균 변동폭이니까요. 이거를 확률적인 분포로 보게 되면 이게 이 ATR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 구간에서 이 하락의 2.5 구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상승 흐름이 완전히 깨진 일반적인 상승 흐름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벗어난 흐름으로 보고 손절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진입 시 N값이 작으면 투자 결과가 좋았음을 확인한 제리 파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변동성이 낮을 때는 커다란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한동안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연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시장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바닥이 단단히 다져집니다. 그러다 시동이 걸려 고점을 경신해 가면 올라탑니다. ATR이 잔잔하다가 확대되는 시점이 또 큰 수익이 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진입 시의 위험 계산 사례. 계좌 잔고가 15만 달러이고 매매 건당 위험 한도는 1.5%, 이 경우는 2%보다 낮네요. 1.5%라고 가정한다. 이때 스위스 프랑 선물을 매매하려는데 손절을 EN으로 설정한다고 했다고 하자. 스위스 프랑의 N값은 800달러다. 이럴 경우에는 15만 달러 곱하기 1.5% 하니까 2250이 나오고요. 이 N의 스톱값은 1600달러니까 2250 나누기 1600을 하니까 1.4가 나왔고요. 소수점을 버리면 1계약을 내 리스크 한도에서 1계약을 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좌 잔고가 25,000달러이고 매매 건당 위험 한도는 2%라고 가정한다. 이때 미니 옥수수 선물을 매매하려는데 손절은 3엔으로 설정했다고 하자. 이 미니 옥수수 선물의 N값은 70달러다. 이 경우에는 곱하면 500이 되고 3엔은 210이니까 나눴을 때 2.38이니까 두 계약을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피라미딩 기법, 이익 났을 때 더 투자하기. 크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래에서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전략은 수련생들이 환상적인 수익률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시 리버모어도 피라미딩 기법을 강조하고 있죠. 예컨대 어느 시장에서 돌파 신호가 100에서 나와서 매수 진입한 뒤 가격이 102, 104, 108 등으로 오르면 추가로 살 수 있었다. 100에서 매수 돌파 신호가 생겼고 N값, ATR 값이죠. N값이 5라고 하자. 이때 1N씩 상승할 때마다 투자 유닛을 추가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아까 2N이 손절 가격이었지만 또 피라미딩 규칙에서는 1N씩 상승할 때 추가로 매수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105, 110 등에서 투자 유닛 수가 증가한다. 수험생들은 유닛을 이런 식으로 최대 5유닛까지 늘릴 수 있었다. 거래 스톱은 2N으로 했다. 둘째 유닛을 매수하면 둘의 스톱은 새로운 유닛의 2N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추가 매수한 가격의 2N으로 스톱을 설정한다는 뜻이죠. 새 유닛이 추가될 때마다 모든 스톱은 최근 추가 유닛의 2N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스톱 가격을 계속 이제 올려가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을 지킬 수도 있고 아주 커다란 추세를 잡지 못할 위험도 줄어든다. 더욱이 이는 예상치 못한 큰 추세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리처드와 윌리엄은 터틀 수련생들에게 수익이 나는 계좌에 과감히 베팅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사례가 나오죠. 한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까지 갔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닛, 초기 계좌 잔고가 5만 달러이고 위험 한도가 2%면 1000달러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죠. 74에서 생후 선물, 소고기죠. 생후 선물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고 하면 1N 값은 0.8이고 변동폭이죠. 0.8이고 생후 선물의 1포인트는 400달러이므로 1N 값은 0.8을 곱하면 320달러가 되는 거죠. 2N은 1.6이므로 2N 값은 640달러. 그러니까 생후 한 계약은 640달러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계약수는 1000달러 나누기 640달러 하니까 1.56이 돼서 소수점을 버리면 내 위험 감내 범위 내에서는 한 계약을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N 값이 늘어나면 추가 매수할 수 있으니까 74달러 플러스 0.8 해서 74.8이 도달하면 한 계약을 추가로 더 매수한다는 뜻이고요. 손절 가격은 74-2N이니까 1.6해서 72.4가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74.8에 도달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현 잔고는 5만 달러에다가 오른 320달러 해서 5만 320달러이기 때문에 한도 2%는 1006.4달러가 되고요. 74.8에서 두 번째 포지션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은 1N 값은 0.8이고 아까 나온 내용이죠. 1N은 320달러이고 2N은 1.6이고 640달러니까 1006.4달러 좀 늘어났죠. 640달러를 나누니까 1.57이니까 두 번째도 한 계약을 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0.8이 올라서 75.6이 되면 추가로 한 계약을 더 사고요. 손절은 1.6, 2N 값이죠. 73.2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을 한다는 규칙이 또 새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75.6까지 세 번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유닛을 추가하는 거죠. 세 번째 유닛을 사게 되면 오른 것에 대한 5만 960달러로 계좌는 늘어났고요. 2%는 1019달러가 되는 거고요. 75.6에서 세 번째 포지션을 추가 매수하는데 매수할 수 있는 계약수는 1행 값은 0.7로 감소를 했고요. 1행 값은 280달러고 2행은 1.49, 560달러가 돼요. 그러면 560달러의 리스크를 져야 되니까 1019 나누기 560 하니까 1.82. 여전히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한 계약을 추가 세 번째 매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규칙을 세우죠. 0.7, 1행 값이 0.7로 감소했으니까요. 76.3이면 매수를 추가로 하고 네 번째를 손절은 1.4를 빼면 74.2에서 손절한다는 뜻이죠. 네 번째는 76.3까지 올랐을 때 마찬가지로 네 번째를 매수하는데 2행 값이 560이니까 위험 한도 1036에서 560을 나누게 되면 1.85니까 여전히 한 계약을 네 번째에 샀고요. 77까지 오르게 되면 마지막 다섯 번째를 추가 매수할 수 있고요. 손절 가격은 1.4를 빼면 74.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77까지 올라서 다섯 번째를 사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1행 값은 0.8로 늘어났지만 이게 항상 그 20일의 그 합계 평균 금액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1058에서 680을 빼도 1.55고 여전히 한 계약을 추가 사서 결국에는 다섯 계약을 다 채웠죠.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 N 값이 1.7이니까 75.3이 됐을 때는 손절하는 거고요. 청산은 언제 하죠? 마찬가지로 이게 10일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가 이제 청산이죠.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면 다섯 계약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손절 금액은 이 가격의 손절에도 1200달러로 그렇게 크지 않는 손절 금액을 보이고 대신에 다섯 계약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후 선물이 74.5까지 올라가서 청산 신호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17,920달러의 손익을 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섯 계약 매매하고 3,000달러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청산 규칙에 따라 74.5에서 청산했더니 18,000달러죠. 그러니까 5만 달러의 계좌를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늘렸는데도 18,000달러를 한번 이렇게 추세를 탔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한 번 계약으로 1,800만 원을 번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조금씩 들려갔을 때,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면서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 매매 기법이 굉장히 유효한 것이죠. 파산 위험,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큰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 돌파 신호에 따른 작은 손실이 계속 발생해 수련생들의 한정된 자본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 윌리엄은 손실이 지속되면 투자 규모를 급격히 줄이도록 했다. 투자 유닛을 줄이는 예방 전략은 나중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 다시 큰 수익을 올려 빠른 손실 회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규칙은 간단하다. 계좌 잔고가 10% 줄어들 때마다 거래 규모를 20%씩 줄였다. 예컨대 건당 매매 규모가 전체 운영 자금의 2%라고 하자. 계좌 손실로 계좌가 11% 감소했다면 매매 규모를 전체의 1.6%, 20% 줄였으니까 1.6%로 줄인다. 잔고가 22%로 또 1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건당 매매 규모는 전체의 1.28, 1.6에서 0.8, 20% 또 줄였죠. 1.28이 된다. 그러면 거래 유닛을 언제 다시 정상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 계좌 잔고가 다시 불어나기 시작할 때 늘렸다. 이를 어쩌나 손실이 워낙 커서 지금부터 100% 수익을 내야 겨우 본전이야. 하지만 그 수련생은 결국 그해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다. 마침내 시장이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키퍼는 말했다. 결국 통계 원리대로 들어맞아 모든 시장이 발동에 걸려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실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수련생들은 1년 중 11개월 1주 동안 손실을 기록한 뒤 마지막 3주를 잘해 30-40%의 손실을 150%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거침없이 내달렸던 것이다. 계속 잘라내고 수익이 내면은 5계약까지 5번 매매를 추가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윌리엄은 수련생들에게 계좌 잔고의 선형적 감소를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연속적 손실로 원금이 가파르게 줄어도 큰 추세가 나타나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 규칙 요약, EN의 손절이죠. N이 ATR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S1은 10일 저점 또는 S2는 20일 저점 이탈 신호에 따른 청산. 이건 이익 실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손절이고 이익 실현은 10일 저점, 20일 저점 이탈할 때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터틀 수련생들은 시장에서 50%의 수익을 거두더라도 여전히 손절은 미리 정한 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2%는 물론 벌어들인 수익금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 터틀이 투자한 시장, 이런 것들의 선물에 진입을 한 거죠. 수련생들은 왜 다양한 시장에 투자했을까? 큰 추세가 어느 시장에서 나올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큰 추세를 하나만 놓쳐도 그의 성과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30개의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추세가 나온 것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것이죠. 주식 선물에 대입하게 되면 주간 단위 추세가 시작되는 대형주에 플러스 지수가 우상향하게 되면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2배 이상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 쌍봉 패턴이 나오고 지수가 우하향하거나 또는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매도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지루한 트레이딩 전략. 수련생들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 거의 30개에 이르는 시장을 추적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스템이었다. 특히 초기에 단합해야 했던 까닭은 1년 중 돈을 버는 기간은 고작 3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평균 손실이 3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실탄을 장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익률을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100%, 150%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터틀은 리처드 데니스의 시스템이 큰 추세로부터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현실을 목격했고 결국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정말이지 확실히 작동하는 것. 이제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 큰 추세가 나왔을 때 비중을 늘려서 크게 먹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리 파커와 러셀 샌즈는 날마다 같은 곳에서 일했다. 당시 제리 파커가 아는 터틀 트레이딩 기법을 러셀 샌즈도 알았다. 둘은 기본적 지식도 함께 나눴다. 하지만 오늘날 제리 파커의 성공을 이끈 실행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실행해봐야지 자기 것이 된다는 뜻이죠.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마치며 리처드는 잘 고안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똑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훌륭한 트레이더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총명함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지만 일단 만든 시스템을 돌릴 때에는 바보 같아도 됩니다. 멍청이처럼 따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미친 듯이 일하고 이를 작동시킬 때에는 돌부처처럼 묵묵히 따르세요. S1이나 S2 그리고 손절 규칙을 이미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위대한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으로 가능함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트레이딩에 좋은 어떤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면서 실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터틀생들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짐 디마리아라는 터틀 수련생은 85년도에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다가 결국 7월 달에 큰 수익을 냈고 연간 단위로 71%를 냈고요. 86년도에는 시작하자마자 한 달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내면서 나머지는 별 볼일 없었지만 131%를 냈고, 87년도에도 한 달에 큰 성과가 나오니까 나머지 단위 지지부진해도 96%의 성과가 나왔죠. 88년도 4월 달에 이제 이 터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립 루라는 터틀도 85년도에 이렇게 쭉 해서 132%, 손실이 많죠. 손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45%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니까 132%가 됐고, 86년도에도 보면 2월 달에 마찬가지로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큰 추세가 나타날 때 터틀들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뜻이죠. 이런 방식으로 128달러를 보였고, 87년도에도 77%, 60% 한번 크게 먹은 거 외에는 별다른 눈에 띄는 내용이 없는데도 77% 보였고, 88년도에는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들은 2기고요. 84년부터 이제 1기가 이제 터틀이 운영이 됐는데, 제리 파커 같은 경우도 첫 해에는 마이너스 10%로 끊었네요. 근데 85년도에는 128%, 60%의 큰 수익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86년도 2월 달에는 제리 파커도 101%의 수익률을 거뒀네요. 그래서 86년도에는 124%, 87년도에는 36%고 88년도에는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이제 증거 자료, 그 수익률 기록도 보셨고요. 추세의 흐름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그 흐름에 따라 투자해야 되고, 또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